안녕하세요. 제이니 치과의 대표원장 최기수 원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제이니 치과 대표원장 이정아입니다. 네, 임플란트 많이 해보셨나요? 그럼요. 뭐 맨날 그런 식으로 물어봐. 몇 건이나 해보셨죠, 원장님? 글쎄요. 아무리 못해도 1000건, 2000건. 그러면 이 중에 실패하는 경우도 있나요? 드물지만 있죠. 단기간 내에 실패하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 3개월도 안 됐는데 굳건하게 심어졌던 임플란트가 갑자기 초창기에 흔들려. 이런 경우 드물지만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대부분은 몇 년 후에 막 5년, 10년 지났는데 갑자기 이제 뼈가 녹으면서 실패하는 경우들도 있죠. 임플란트 하기 조금 어려운 분들도 있어요? 임플란트라는 건 나사못과 마찬가지라서 제가 이제 환자분들께 비유할 때도 나무에 나사못 박는 거하고 똑같아요 라고 하죠. 나무에 나사못을 박았는데 나사가 흔들려. 잘 생각해보면 나사 탓일까요? 나무 탓일까요? 나무가 물렁물렁하니까 나사가 흔들리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이와 연관되게 생각한다면 나무 역할을 하는 치조골이 약하거나 적거나 뭐 이럴 때 흔들리면서 실패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죠. 이정 원장님,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뭐 일단 염증이 있으니까 흔들리는 거잖아. 맞아요. 임플란트를 빼야죠. 다시 붙일 거라고 절대 생각하면 안 돼요. 정답이에요. 일단... 견적과 의사 선생님인데도 불구하고 정답을 얘기했어요. 왜냐면 스크류랑 비슷하잖아. 그러니까 임플란트가 한번 흔들리면 그걸 뭐 어떻게 다시 한번 굳건히 붙여보겠다 이런 개념보다는 과감하게 실패다 생각하고 빨리 빼고 다시 뼈 이식을 하거나 해가지고 다시 도전하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 아니 애초에 근데 얘는 나무가 썩었네 이라고 판단을 해주실 수 있잖아요. 처음에 임플란트 심었을 때는 거기에 단단하게 일단 박거든요. 그래서 흔들림이 없게끔 만드는데 뼈가 약한 분인데 예를 들면 이렇게 부딪히거나 씹거나 이런 일이 생기면 의사가 단단히 심어놓았을 뿐인데 거기에 힘이 가니까 갑자기 임플란트가 고정력이 풀리면서 흔들리는 경우들, 그게 초기 임플란트 실패의 아주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나무가 썩어서도 원장님들이 세게 박을 수 있다 이 말씀이세요? 그럼요. 그러면 요즘 많이들 하는 뼈이식 임플란트는 애초에 할 필요가 없겠네요, 환자들. 아니죠. 좀 더 쉽게 얘기하자면 얇은 나무에도 나사를 처음에 심을 수는 있죠. 근데 얇은 나무에 심어놓은 그 나사못에 무거운 액자 같은 걸 걸 수 있을까? 이 얇은 뼈 있는 상태에서 치조골 이식을 해서 뼈를 어떻게든지 두껍게 만들어 놓고 심어놓은 임플란트가 뼈 안에 잠기게끔 하는 것이 가장 성공의 키포인트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얇은 뼈를 갖고 있는 사람은 두껍게 만들어야 되고, 한쪽 뼈가 만약에 이쪽에 구멍이 나서 없는 사람들은 이쪽 벽에 뼈를 만들어줘야 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치과 의사가 해야 될 일인 거죠. 그러면 이 뼈를 이식한다는 소리인데 뼈는 어디서 가져요? 인공뼈라고 해서 한국의 식품의약안전청, 미국의 FDA 이런 데서 다 허가를 받은 완전 멸균된 제품들이 나오죠. 비록 이것은 인공뼈지만 환자 몸에 들어갔을 때 이게 내 뼈로 변하게 되는 신기한 경험을 하게 되죠. 그럼 어떻게 뭐 뼈 있는 데까지 다 째가지고 막 이식하는 거예요? 잇몸이 덮여 있잖아요. 그럼 좀 무서운 얘기지만 이런 얘기까지 해도 되나? 근데 아무튼 마취를 하고 잇몸을 열죠. 잇몸을 열면 그 안에 뼈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뼈가 이제 부실하겠죠. 부실한 부위에 두툼하고 편편하게 만들어주는 게 가장 핵심이죠. 그러면 이거 이식하는 것도 치과 의사 선생님들에 따라서 이식을 할 수 있는 경우도 있고 못하는 경우도 있고. 당연히 이제 연차가 올라가고 경력이 쌓일수록 아무래도 좀 더 어려운 뼈 이식 수술을 할 수가 있죠. 그냥 쉽게 생각하면 잇몸을 열고 움푹 파인 웅덩이에다가 인공뼈 가루를 넣고 그냥 평평하게 만들어서 이렇게 한다, 뭐 그냥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혈관이 얼만큼 잘 지나가서 그 웅덩이를 잘 소생시켜 주느냐, 뭐 이런 것도 관건이고, 잘못하면 이제 그런 게 끊기거든요. 그럼 그냥 아무리 그런 걸 해도 그냥 거의 다 괴사야. 한 스텝 한 스텝이 다 중요하죠. 근데 환자분은 뭐 이게 수면 마취를 하고 있지 않은 이상 누워서 입을 벌리고 계시기 때문에 빨리 끝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간 안에 모든 걸 생각하면서 다다다다닥 해야 되니까 이게 사실 쉬운 건 아니죠. 말로만 들어보니까 진짜 어려운데요. 그래서 최수기 원장님이 되게 진료를 잘못했어요. 괴사가 오려고 해요. 그걸 그래서 최기수 원장님한테 그거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있어요? 그러면 다 그런 것도 있죠. 뭐 잇몸 이식 수술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다 있죠. 단지 점점 더 어려워질 뿐. 환자분 입장에서는 많이 아픈가요? 마취를 하고 하니까 대부분은 그 당시에는 별로 안 아픈데, 아무래도 이제 뼈 이식을 더 많이 하고 잇몸을 좀 더 많이 열어야 되고 규모가 점점점 입안에서 커진다면 비례해서 더 아프게 되죠. 혹시 우리나라 사람들 뼈 그럴 이식을 수 많이 있어요. 하는 편인가요? 아니면 많이 안 하는 편인가요? 임플란트 하시는 분들은 크고 작건 대부분의 뼈 이식은 필요한 경우들이 많아요. 뭔가 잇몸뼈가 나빠지고 잇몸이 나빠졌기 때문에 이를 뽑는 분들이 대부분이니까. 일단 뼈 이식은 뭐 여러 가지 다양한 뭐 구분으로 나눌 수가 있지만, 제가 아주 이해하시기 편하게 설명해 드리자면 가장 쉬운 뼈 이식은 이를 뽑았어요. 뽑으면 빈자리가 구멍이 뚫려 있겠죠. 거기에 그냥 인공뼈를 나머지 공간을 채워주는 거, 그리고 거기 임플란트 딱 심는 게 가장 쉬운 뼈 이식이고, 두 번째 좀 더 어려운 케이스는 예를 들면 내 뼈가 있는데 한쪽 벽이 무너진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얼굴이 푹 꺼지겠죠. 그럴 때는 뼈를 이식하고 그 다음에 벽을 만들어요. 그걸 이제 우리가 흔히 막을 친다라고 해요. 세 번째 조금 더 어려운 것은 두께를 증가시키는 거예요. 나의 뼈가 너무 얇아요. 심어지긴 하는데 너무 뚫어서 임플란트가 너무 남아돌아. 그러면 쉽게 빠지겠죠. 약하니까. 그래서 뼈의 두께를 이렇게 증강시키고 그 다음에 그 안에
임플란트가 잠기게 하는 거, 그런 3가지 증례로 나뉘어지고, 이제 간단하게 한 3가지 정도의 그 뼈이식 케이스를 보여드릴 건데, 내가 귀향에 임플란트를 할 거라면 이왕 베린몸 빨리 가서 더 나빠지지 않도록 예방해야 되겠다, 이걸 알려드리고 싶어서 제가 증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피 나오는 사진이라서 이게 구독자분들 보시기 어떨지 모르겠어요. 이분은 보시면 우리가 보기에는 오른쪽에 있는 끝에서 2번째 치아, 뭔가 문제가 생겨서 뽑게 됐어요. 뽑았더니 잇몸 염증이 있었던 분이에요. 그래서 단순히 들고 있을래요? 이러려고 같이 찍자고 자, 여기 했구나. 화면 꺼져요. 잡고 있어요. 뼈가 좋아서 뽑게 되면은 사실 뼈이식 안 해도 되는데, 옆에 뼈가 이렇게 약간 울퉁불퉁 내려가요. 뼈가 녹아 있으니까. 귀하면 뼈가 평평하게 올라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 뽑은 자리에다가 임플란트를 먼저 심어요. 심고 나면 옆에 공간이 좀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이제 인공뼈 가루를 가득 뿌려서 채워주는 거죠. 그리고 잇몸을 잘 덮어서 꿰매면 이런 식으로 이제 임플란트가 완성이 되고, 나중에 크라운을 만들면 아까 보셨던 그 자리에 뭔가 하얗게 새로운 치아가 만들어졌죠. 이게 이제 임플란트 크라운이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가장 쉽고 빠른 기간 내에 끝내는 뼈이식의 가장 심플한 케이스.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럼요. 2번째 케이스는 많이 꺼졌네. 12번 치아가 잇몸 질환에 의해서 이제 빼게 됐어요. 이를 빼고 나서 잇몸이 안 좋고 뭐 몇 달 이상 지나면 앞에 뼈가 이렇게 들어가요. 움푹 꺼져 있는 잇몸을 두툼하게 원래 모양대로 다시 만들어야 되겠죠. 기구를 수평으로 딱 대보면 기구 바로 밑에 잇몸이 이렇게 약간 꺼져 있는 게 보이죠. 그럼 이제 이 부위를 좀 징그럽지만 이제 잇몸을 이렇게 열었어요. 그럼 앞에서 보기에 이렇게 두툼했던 잇몸뼈가 이렇게 얇아진 거예요. 그래서 옆에 치아들은 뼈가 높은데 가운데 이 뽑은 자리만 이렇게 꺼진 거죠. 그래서 이렇게 뼈를 이식하고, 그 다음에 막 덮는 것도 있는데 좀 징그러워서 영상팀에서 지금 올리지 말라고 해서, 그래서 이제 아무튼 뼈를 이식해요. 그리고 3, 4개월 기다려요. 그러면 다시 잇몸뼈가 편편해진 게 느껴지죠. 얇았던 뼈가 두꺼워졌으니까 여기에 이제 임플란트 심으면 되겠죠. 엑스레이 보면 이렇게 심어져 있는 모습. 이야, 나중에 잘했네. 앞니를 예쁘게 만들만 하면 되는 약간 중간 정도 난이도의 뼈이식. 3번째는 어금니를 뽑게 될 때 위턱 치아가 맨 뒤 치아나 그 앞에 치아가 빠지는 경우들이 많아요. 임플란트를 심어야 되는데 뼈도 얇아. 그러면 이 안쪽으로 이렇게 당겨가지고 저속으로 들어가서 뼈이식도 올려야 되고 임플란트를 심어야 되니까 난이도가 좀 높겠죠. 상악동 증강술 한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은 조금 어느 정도 경험이 있는 의사 선생님들이 좀 할 만한 조금 난이도 높은 수술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사진을 보면 27번 치아 뼈가 한 1mm가 채 안 돼요. 이 상태에서 임플란트가 심어졌는데 그 임플란트 위에를 잘 보면 구름처럼 이렇게 뭔가 올라와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그게 이제 인공뼈가 들어간 거고, 그 다음에 치아 머리를 만들어서 끝내는 거죠. 근데 이 경우에는 왜 사진을 안 보여주냐? 저 뒤에 사진을 못 찍어. 안 보여. 그래서 이제 사실은 엑스레이 사진으로 대체해서 보여줄 거고, 이런 이제 상악동 증강술을 할 때는 좀 정밀하게 하기 위해서는 보통 CT를 찍습니다. 뼈 이식하기 전에 약 0.9mm에서 한 3mm 정도의 두께를 갖고 있어요. 임플란트는 보통 한 8mm, 10mm 두께를 심는데 내 뼈가 얇으니까 뚫고 올라가겠죠. 그래서 뼈를 이렇게 올리는 겁니다. 그 다음 완성된 CT 사진을 보면 마치 구름이 떠오르는 것처럼 허연 거. 저게 이제 인공뼈를 이식한 거죠. 위치가 접근도가 엄청 힘들었겠어. 어려워요. 사람의 어금니 중에서 사랑니를 제외한 가장 뒤쪽이기 때문에 입 작은 분들, 뭐 이런 분들은 막 입술을 이렇게 당겨가면서 해야 되니까 수술하고 나서 나 입술 너무 아파, 입술 찢어진 것 같아, 막 이 정도로 꽤 힘든 치료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고생하느니 이를 안 빼려고 노력하고 그러게. 임플란트를 안 하려고 해야 되겠죠. 뼈이식에 대해서 오늘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도 유튜브 구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